중증 근무력증이 이제 거기 있어서 제가 설명했는데 그 기존 의학에서는 어떻게 돼요? 정의는 항체맥의 자가면역 질환에 됐어요. 저는 자가면역 질환은 뭐라 그랬어요?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원인은 뭐냐면 그 아시콜린 수용체 수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한계는 자가항체가 왜 생성되는 불명하고 원인 불명이고 그다음에 증상으로는 눈꺼풀이 처지고 그냥 복시가 되고 식기삼키라는 장애가 온다래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배달출폐 해석에서는 원인은 신경근접합부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냈고 여기서 자가항체는 바이러스 항원에 대한 항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근거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순수한 면역질환이면 모든 근육에 동시에 발현해야 생각하거든요. 왜? 면역 반응들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냥 항체가 생기고 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 면역 반응 이상으로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자가 면역 질환은 또 어떻게 유전자 이상도 보니까 그렇게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이 전신적으로 일어나야 되죠. 왜? 면역 세포들이 이동을 하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어떠한 특정 부에 생겨나고서 그다음에 그 옆으로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요. 꼭 감염 패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증 근무력증은 제가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챕터에 나왔기도 해서 이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냐면 바이러스를 없애고 림프선을 세포의 환경을 세포의 최적 환경으로 바꾸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시냅스 손상된 시냅스의 회복에 위해서는 신경계 처방을 써야 되는. 그래서 중증 근무력증은 일반 질환이 아니라 신경계 질환을 좀 봅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사례가 있는 건 근위영양증이거든요. 그래서 중증 근무력증과 근위영양증을 비교해 보면, 자, 중증 근무력증은 자가면역 질환이고, 근위영양증은 유전자 변이에 대한 변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더 조금 더 심각한 거라고 봐야죠. 또 신경의 신호가 근육에 전달되지 않고요. 이거는 근세포 자체가 파괴되고 소실된다는데 저는 근세포 자체가 파괴되고 소실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단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육세포들이 위축이 오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아냐면 나중에 이제 바로 다음에 중국 사례에서 다시 설명하면 되는데 근육들이 어떻게 돼? 꼭 어떻게 하냐면 바짝 마른 그 가죽들 딱딱해지잖아요. 물에 젖었다 마르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렇게 바짝 마른 근육이 딱딱하게 있는 것처럼 저한테 손에 느껴요. 그러다 그것이 풀어지면서 회복되면서 그때 그 근육들이 다시 물에 불어가지고 근육의 두께가 맞춰지고 말랑말랑해지는 걸 저는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걸 근육세포 자체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근세포가 어떻게 돼요? 말라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중증 근무력증은 어떻게 쓸수록 힘이 빠지고 쉬면 회복되는데 근위영양증은 쉬어도 회복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악화된다. 그러니까 중증 근무력증이 좀 근위영양증이 좀 덜한 거예요. 그렇죠? 어느 연령대나 가능하나 여성은 20, 30대 많고요. 그다음에 근위영양증은 뭐 유전적적이니까 그 아기 소아 때부터 자꾸 청소년기에 시작한다고도 되어 있는데요. 주로 소아기 때 발병하고 또 청소년기에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유전병이면 왜 어릴 때 같이 시작하겠지 왜 나이를 어떻게 차별적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근위영양증이 유전적 변이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중증 근무력증은 일반적으로 유전되지 않고요. 근위영양증이 유전이 된다 했어요. 저는 이 유전되는 것도 유전자의 변이가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변이된 유전자를 저는 그 자체를 바이러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그 미토콘드리아 자체 세포막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염색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는 그거를 인간의 어떻게 되면 세포에 있는 소기관으로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인간 세포와 공생하는 박테리아로 보잖아요. 여러분들 박테리아도 그 큰 덩어리 박테리아도 세포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모계로 유전이 되는데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 핵이거든요. 유전자거든요. 그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인간의 유전자가 결합해서 유전되는 건 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 논문으로 밝혀진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해 AI에서 찾아보면 금방 그 자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위영증이 이렇게 유전자 변이는 유전자 변이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 당시 얘는 중국이에요. 중국 북궁에 거주하는
왕 그 S라고 하는 그 기원전은 어린애죠. 4살짜리인데 제가 그때는 중국에 사업한다고 다닐 때 제 제품을 사줬던 거래처 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 물건을 근데 팔지 못하고 막 정신없이 다니더라고요.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근위영양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고쳐줄게 했더니 이 친구가 뭐냐면 제 말을 믿겠어요. 북경에 하여튼 집이 좀 부잣집이라 하여튼 중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모든 병원을 다 돌았는데 고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낙담하고 있었을 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근위영양증 고칠 수 있어? 그래서 한번 해보자. 자연치유선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친구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7월 달에 시작했는데 그 지연 상태가 뭐냐면 키가 4살인데 82cm에 또래보다 머리 하나가 작은데 뭐 애들은 작으니까 한 15cm 정도 더 작다고 봐야겠죠. 그때 평균 키는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뭐냐면 한 30m에서 50m 걷고 쉬고 또 걷고 쉬고 이래요. 그리고 더 아주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침대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 침대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다리를 올려서 기어 올라가잖아, 애들들은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팔에 힘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돼요? 손을 못 짚어요. 그냥 몸을 이렇게 침대에다 이렇게 걸쳐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해서 그 머리를 밀면서 기어 오르더라고요. 참 그거 보고 참 너무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능 저하가 있어가지고요. 그 말도 못하고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유치원을 다니긴 해요. 그렇지만 유치원에서 수업을 듣지 못하고 그 애들이 수업하면 저 마당 구석에 앉아서 앉아 있다가 끝나면 그냥 오는 이런 정도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종아리 근육을 만져봤더니 아주 딱딱하게 마른 가전처럼 이렇게 근육이 있긴 있어요. 근데 꼭 그 우리 육포처럼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 있더라고요. 그 것들이 어쩌면 종아리 쪽은 완전히 굳어 있고 그다음에 그 햄스트링 쪽은 그것이 조금 그 종아리 쪽 전체가 그렇고 양쪽 다 그리고 햄스트링 쪽은 한 3분의 1 정도가 딱딱하게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좀 덜 굳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친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저기 뭐죠? 2016년도 7월이잖아요. 2017년도 2월 달에요. 이게 날짜가 7월 말이고 2월 초라 아마 7개월 정도로 제가 계산한 걸 알고 있는데요. 자, 뭐냐면 키가 82cm에서 109cm로 7개월 동안 27cm가 자랐어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7개월 동안 어떻게 27cm가 자라요? 얘가 82cm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자기 키의 3분의 1이 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키가 정확하게 81cm면 정확하게 3분의 1이고 82cm가 1cm 때문에 3분의 1은 정확하게 아니지만 3분의 1이 약 3분의 1이 키가 자라버린 거예요. 7개월 사이에.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종아리 쪽에 근육들이 딱딱하게 굳어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뼈가 자랄 수 없었다 생각을 해요. 근데 7개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자, 몇십 분 보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가볍게 뛰기도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 거길 만져보니까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었던 그 마른 육포 같은 근육들이 어떻게 돼요? 약간씩 물컹해지면서 근육이 그러니까 육포가 물에 넣으면 다시 불잖아요. 그게 불어 들어가면서 말랑말랑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줄어드니까 그것들이 방해했던 딱 굳었던 근육들이 뼈의 성장을 방해했던 것들이 작용을 해서 27cm가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반대로 어떻게 돼요? 얘가 7개월 후에는 애들보다 오히려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아까 15cm 정도니까 머리 10cm 정도 그럼 머리 하나가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더 키가 컸어요. 폭풍 성장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수업도 참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만 해도 말은 잘 못했어요. 말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애들이 이제 뭐라고 저기 막 하면은 그냥 같이 거기서 있고 어울리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애들하고 그래도 의사소통을 그래도 뭐 바디랭귀지로 할 수 있고 근데 뭐라고 하면 그냥 뭐 우리나라 말로는 응 알았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종아리 엉덩이 근육들이 많이 아까처럼 불어서 정상이 왔거든요. 이때만 아주 정상은 되지 않고 만져보면 그 안에 딱딱한 심이 좀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뭐냐면 2019년도 11월이니까 한 3년하고도 한 몇 개월, 4개월 정도 됐나요? 이제 제가 자연치유를 끊는 친구인데 그때 상태는 뭐냐면 자연치유 완료 후에는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100m 달리기를 완주했어요. 물론 꼴등했습니다. 100m 달리기하고요. 엄마는 모든 발뛰기, 두 발로도 껑충 뛰는 걸 되게 중요시 생겼는데 모든 발뛰기도 가능해지고 이때 언어도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데 별로 지장이 없었어요. 발달 장애 그런 그 지능 저하를 같이 회복되는 거죠. 왜? 저는 뭐냐면 그 근위형증을 치료하는 처방은 없어요. 단지 손상된 시냅스 부분을 회복시키는 그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말단에 있으면 자 여기 보면은 근세포가 아니라 연결되는 신경세포로 생각해요. 신경세포의 시냅스에 이상이 오면 그러면 이상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냅스를 회복시키면 그러면 근위영양증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그 부위가 만약에 지능의 판단력과 관계된 거면 판단력이 좋아질 거고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좋아지면 그런 것도 좋아져.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발달 장애도 같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현대 얘기면 어떻게 돼요? 근육에 소실되는 것과 그 다음에 지능저하, 발달 장애를 어떻게 따로따로 봐서 이걸 어떻게 볼 텐데 자연 치유에서는 어떻게 구분하지 않아요. 왜? 신경의 시냅스를 손상을 회복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저는 근위영양증을 유전병이 아니라 어떻게 돼? 바이러스 질환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사례고요. 이거를 유전병이라고 해도 말이 되는 게 그 바이러스가 부모들이 어떻게 돼요? 염색체하고 결합해서 작동을 한다 그러면 그게 유전병이죠. 저는 유전병이 어떻게 돼요? 유전은 대대 어떻게 돼요? 유전인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항바이러스를 통해서 항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억제가 된다 그러면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근형영양제 자연치유적 그 핵심 요소를 보면 항바이러스제로 어떻게 돼요? 원인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거죠. 림프순환을 통해서 어떻게 근육과 신경 조직의 환경을 최적화해서 어떻게 손상된 근육을 스스로 재생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추신경 안정화제로 어떻게 돼요? 손상된 신경의 시냅스를 재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도 활성화시키고요. 근육 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까 딱딱하게 굳었던 그 부위에 어떻게 돼요? 림프순환제와 항바이러스제를 갖고 패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패치를 붙이고 1시간 동안 찜질하고 그 다음에 마사지기도 같이 공급해서 그걸로 30분씩 양쪽 다 마사지를 하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더 아까처럼 3년하고도 한 4개월 만에 회복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신경계 질환으로서 각자 체질에 맞는 체질요법을 하고 체질차를 먹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어떻게 돼요? 뇌병변이나 발달장애, 발달장애 것도 같은 저기에 근위영양증 그 다음에 중증 근무력증 또 발달장애 그 다음에 뇌병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저는 같은 기준. 왜? 제가 생각하는 건 시냅스 손상이니까 시냅스 손상을 회복시킨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것도 회복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병들의 처방이 같습니다. 단지 체질에 따라서만 처방이 다릅니다.